제가 파리 올림픽 개회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불교랑 이슬람교였으면 그렇게 패러디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싶은 거죠. 종교라는 거 정치 방송에서 왜 하냐? 그것도 프레임입니다. 정치 방송일수록 종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인류사가 다 종교와 정치의 역사예요. 올림픽 개회식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난장판의 개회식이었다. 파리올림픽 개회식을 쭉 보는데 성화를 들고 뛰어다니고 뭐 지단도 나오고 세링디옹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프랑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서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장면 첫 번째,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형성한 퍼포먼스가 한 창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전시가 있었다라는 거. 마리 앙뚜아네트는 참고로 가짜뉴스로 처형된 사람입니다. 뭐 아들과 부적절한 뭐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되지도 않는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는 맞았어요. 다른 나라가 막 변모하고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체제가 바뀌고 국민의 기본권 같은 것들이 막 장전이 될 때에 프랑스는 여전히 경제, 정치, 어떤 종교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닫힌 구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처형시키고 프랑스가 걸어간 길은 오히려 더욱더 막장으로 가버렸죠. 정치체제를 정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왕도 처형시키고 경찰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해산시켜버리고 캐톨릭 사제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말이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시키고 혁명재판소에 다 붙여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무질서가 막 퍼지게 됐던 거죠. 게다가 가장 심각한 정치의 위기는 뭐냐면은 왕을 목 잘라서 그냥 백성들이 본 앞에서 막 죽이고 그렇게 됐는데 왕도 죽인 마당에 그 다음 사람은 못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기요틴에 다 처형당하고 그래요. 왜? 간단하거든. 왕을 죽였는데 그 밑에 사람도 정치 못하면 못 죽일 이유가 뭐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 부재 속에서 더욱더 무질서가 퍼지게 되고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해외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대내외적인 무기가 더욱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기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가짜뉴스로 희생된 마리 앙뚜아네트를 또 이렇게 뭐 퍼포먼스를 하고 저 보면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졌다고 성경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그린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롱과 패러디를 한 거죠. 성전한 자들이 수염에다가 여자 복장에다가 음란한 복장을 입고 막 난장판을 피웠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술 감독은 포용성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했다는데, 그러면 포용성을 위해서 이슬람도 이렇게 한번 패러디 해볼래? 불교도 이런 식으로 패러디 할 수 있니? 기독교라서 한 거예요. 기독교가 만만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예술 감독이 끌고 간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기층 정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모욕적인 퍼포먼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거는 극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일론 머스크도 비판을 해요. 또 하나의 문제의 장면, 여자, 남자, 그리고 여장을 한 남자로 보이는 이 세 사람이 애정 행각을 나누다가 뭔가 더 은밀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인 다음에 쉿 어린애들은 보지마 이러면서 문을 닫는 장면을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과 꼬마애들도 다 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건 뭐 여기 보면은 위에 평등이라 써놨어요. 그죠? 이거는 프랑스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퍼포먼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에요. 예술은요 미학이죠. 가치론의 영역입니다. 존재론, 인식론, 다음에 따라온 게 가치론이거든요. 뭔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예술은요 그 나라의 기층 정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문화, 총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나는 게 가치론이고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어떠함을 나타낸 겁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뭔 형식으로 사랑을 하든 간에 내버려둬라. 그래 평등이다. 무슨 종교를 갖든 간에 다 들어와라. 그게 평등이고 다양성이다. 근데 기독교는 안 돼. 그게 올바릅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올림픽과 프랑스라고 제가 비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역사는 독재에 저항을 하다가 독재를 부르는 역사입니다. 이게 프랑스를 제대로 공부하면 내리는 결론입니다. 프랑스는 독재에 저항한 역사가 길어요. 대표적인 게 루이 16세에 대한 저항입니다. 근데 그 뒤에 독재가 종식됐나요? 아니면 강화가 됐나요? 독재가 강화가 되죠. 왜 그럽니까? 무질서가 강화가 됐으니까. 프랑스는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제가 이것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지를 알겠죠. 그죠? 이것을 허용을 하는데 이것을 죽이는 이슬람도 허용을 해. 충돌 아닌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해체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난도질 당한 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상호 충돌을 일으키는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프랑스 안에서 조화와 질서가 올까요? 아니면은 무질서와 충돌과 카오스
카오스가 확장될까요? 카오스가 확장될 겁니다. 왜? 서로 생각하는 리버럴의 개념이 다르거든. 이슬람이 말하는 리버럴은 뭡니까? 엄격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을 해방시켜라.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프랑스 내에서 이거는 반드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프랑스에서. 영국과 미국은 뭐죠? 질서 안에서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은.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필 수 있는 꽃이라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다 해체시키다가 자유도 질식당한 역사로 간 겁니다. 프랑스가. 제가 이걸 보니까 프랑스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재에 저항하다가 독재를 불러일으키는 역사로 프랑스가 갔거든요. 그 꼬라지를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프랑스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할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 이슬람과 불교라도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이런 거를 허용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슬람은요, 본인들을 모욕하면 찾아가서 다 참수합니다. 샤를리 앱도 사건이 뭡니까? 알라 모욕했다가 언론사 전체가 테러당해서 다 죽었잖아요. 기자들이. 한 교사는 알라 비판했다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그만큼 핫바지가 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쯤에서 또 하나 문제제기하겠습니다. 프랑스 및 유럽의 좌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을 해방을 시켜야 억압이 없어진다.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욕구 불만족,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분출하기 위해서 나치즘도 일어난 거다. 실제로 독일 좌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억압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치한테 길들여졌다고 얘기하거든요. 프랑스도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억압을 없애려면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뉴욕 시립대에 헤르조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따르면은 헛소리하지 마라. 1920년대 독일은 이미 성도덕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성적으로 가장 자유분방한 국가였다. 나치가 혼외 정사랑 성해방을 주장했던 거 아십니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윤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윤리를 없애야 유태인들을 마구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 박애, 자유라고 하면서 성해방을 얘기하죠. 그게 억압에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성해방이라는 거는 윤리를 해체시킬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윤리가 해체됐을 때는 오히려 남을 마구 잡아 죽일 수 있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920년대에 독일은 왜 이랬냐면은 기독교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낙태를 마구마구 하고 물란했거든요. 히틀러의 나치즘은 그걸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기존의 도덕 전통 그딴 게 어딨어. 인간 존엄성 그런 거 어딨어. 우리 게르만족이 최고인데 우생학을 도입을 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를 해체시키는데 성해방을 내밀었다고 나치가. 그럼 지금 프랑스와 유럽은 이걸 놔두면 어떻게 가냐면은 기존의 도덕이라고 여겨지는 건 내가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 절도를 해도 자유, 바람을 피워도 자유, 이렇게 공허하고 좀비같이 된 사람들이 잘도 남의 생명을 윤리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내 감각이 최고인데 그게 실존주의 철학 아닙니까? 이거는 저의 진단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와 최근에 조던 피터슨이 대담을 가졌어요. 여기서 피터슨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유럽은 위기다. 특히 서구 전체가 위기다. 왜? 기독교 하나님의 자리에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인간은요 공백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에 매달리게 돼 있고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뭔가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피터슨이 딱 보니까 지금 유럽의 문제는 신을 버리고 쾌락주의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본인의 아들이 성전환해가지고 충격받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랑 이런 성해체와 윤리해체와 쾌락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알레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프랑스 귀족 청년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앙시앙 레진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인문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필독서를 읽으십시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 1789년 했을 때는 천국이 온다며. 근데 1800년대에 살아갔던 프랑스 청년을 보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낙태를 하고 말이죠. 사람 생명이 천하게 여겨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렸다. 신을 쫓아낸 자리에 공백 상태가 된 게 아니고 공백의 자리에 이성이라는 종교를 몰아넣었는데 그게 프랑스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가 앙시앙 레짐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성으로 넣으니까 오히려 무질서가 나타나고. 왜? 기독교가 질서를 잡아주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간에. 근데 무질서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폴레옹으로 채우러. 나폴레옹도 전쟁하고 온갖 정적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배당해서 나폴레옹 아웃 다시 왕이 와. 그게 공허하거든요.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체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제는 안 되니까 쾌락주의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싫으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다 들어와. 그래서 이슬람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프랑스는 앞으로 무질서로 갈 겁니다. 프랑스 역사가 그거를 방증하고 있어요. 토크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프랑스인이 미국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덜 떨어진 미국인들. 왜? 유럽에서 나가서 거길 만들었으니까. 근데 미국은 영국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는 위대한 문명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경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을 가만 보니까 프랑스는 지금 가정이 다 해체가 됐다. 이미 1800년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가 낙태를 하고 고아는 늘어나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장자크 루소도 애들을 다 버린 사람 말이에요. 애들을 5명 6명 이름도 안 지어주고 다 싸질러 버리고 버려버렸어 길거리에다가.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프랑스는. 가정의 질서가 없으니까 사회 전체의 질서가 없고 사회 전체의 질서가 없으니까 국가는 포갑적인 독재자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가보니까 가정의 질서가 잡혀있어. 끈끈해. 근데 가족 중심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정신도 있는 거야. 다른 가족도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젠틀맨이라 부르고 서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본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는 강력하게 또 덤벼들어. 이런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프랑스에 없는데. 보니까 교회에 있다더라. 나는 미국의 천재성을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설교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그게 토크빌이었단 말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관념이 아니고 율법 그 자체고 의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중국은 뭐죠? 도덕이 옳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어. 굉장히 기계적이고 강압적이죠. 근데 이제 미국식 기독교 또는 살아있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너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체결된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때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왕성한 도덕이 폭발하는 거에는 기독교가 있다. 토크빌 그걸 본 겁니다.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양사회의 정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도 종교야말로 문명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선, 모든 위안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크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있어야 문명사회의 기초가 질서가 잡힌다. 그래서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가 있어야 공화국이 발전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를 했고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종교는 비판 못하면서 기독교만 이렇게 조롱을 한다라는 거는 프랑스가 프랑스 될 수 있게 만든 모든 선진적인 것들을 다 우리는 거세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허한 자리에는 쾌락주의랑 이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무질서가 드러나고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더욱더 억압적인 체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윤리를 못 지키는 인간들을 꼭두각시로 부리는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될 거라는 거. 히틀러가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신론이 커지게 되면서 종교 그딴 거 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율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독특해요. 그냥 동양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고려라는 제가 표현을 쓸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 그냥 당연하니까 지켜. 이게 이제 동양적인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유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너를 살려준 개인 너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지켜. 그게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을 지켜도 굉장히 그 자유함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 뭔가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깁니다. 미국 가보면요. 왜 엘리베이터를 잡아줍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중국에 그런 거 있습니까? 왜 지나가면서 그냥 막 웃어주죠? 왜냐면은 기독교적인 공동체주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라 전반의 문화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질서와 문화와 자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중국에 왜 질서가 없는 줄 아세요? 강압적이라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안 지켜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중국의 문화를 비평한 문화 비평가가 한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비도덕적일까? 그건 바로 신의 자리에 도덕을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입니다.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독교의 신이 아니고 그냥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도덕. 이게 기독교적인 도덕은 자발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 명령을 안 해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다니까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는 보편성을 파괴하는 미개한 문화, 종교와 전쟁을 해온 종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미개함과 다 전쟁하면서 살아남았다고. 첫 번째 식인, 인도에서 인신제사 없앤 것도 기독교입니다. 영아 살해 없앤 것도 기독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영아 살해가 보편적이었거든요. 장애인이야 죽여, 여자야
딱 죽여. 마음대로 아버지가 처분할 수 있어요, 애들을. 그거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계급이 다르다고 노예라고 천대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브라더라고 부르라고 명령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여성 인권을 챙겨준 것도 기독교입니다. 로마 때부터 유럽을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기독교가 사라지면은 반드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최종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 숭배를 막아줍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프랑스가 퍼뜨린 데 앞장서고 영국이 사상을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공산주의가 서유럽에서 꽃을 못 피우고 왜 동양권에서 데이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북한, 기독교 세가 약한 쿠바,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이 약해요 거기는. 그래서 동양적인 색채가 짙은 이런 데에서 다 데이트를 쳤다고. 중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동양권에는요 인간 숭배를 막아주는 전통이 없어요. 근데 서양은 인간 숭배를 막아주는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왕의 권력이 세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왕 위에 누가 있다? 교황이 있다. 교황 위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층부와 하층부를 딱 그려놓으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균형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이 상층부 하층부를 다 지배해. 천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중국 황제, 상층부 하층부를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종교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 인간의 배를 채워주겠다. 유물론과 인간 숭배가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딱 오니까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리차드 파이프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내린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막 유린을 하는 거, 기독교를 변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문명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프랑스의 사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